국힘당은 이전에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는 홍 후보가 앞섰지만은 당원 투표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서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이제 후보로 나서게 되었죠. 그래서 한때 이제 좀 어려웠을 때, 이제 홍 후보로 나오면 그냥 절로 이기는 선거를 이렇게 어렵게 했다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어쨌든 결론은 이제 근소한 차이지만은 이겨가지고 이제 그렇게 국힘당에 바라는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기 지사 선거를 보면은 미니 대선이라고도 또 얘기를 하죠. 근데 상당히 양상이 비슷합니다. 경기지사. 유승민 후보가 있었고 김은혜 후보가 있었는데 이미 여론조사에는 라든지 여러 면에서는 이제 유승민 후보가 앞섰지만은 이제 윤심을 받은 이제 김은혜 후보 그리고 두 후보 이쪽 다 홍준표 후보는 당내의 어떤 인기 관리를 제대로 못했죠. 유승민 후보는 홍 후보는 이제 적극적인 인기 관리에서 문제가 있었고 하여튼 뭐 중간 탈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당내 처신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었던 거죠. 유승민 후보는 또 일일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제 대구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 그래가지고 또 당내에서 인기가 좀 충분하지 못했었고 그런 것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또 이번에도 당심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김은혜 후보가 나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좀 무리하게 후보를 내보내냐 좀 그렇게도 보였지만은 상당히 좀 개인적인 이제 자질과 추진력 이제 그런 것이 보이고 이제 어떤 그런 정치적인 자질이 상당히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서 이제 그렇게 될까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아깝게 이제 훨씬 여당이 유리한 이런 선거판에서 이제 야당의 후보에게 이제 패하고 말았죠. 이제 아주 근소하게. 근데 이것이 바로 근데 여기서 뜬금없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직 50대 이제 50세 초반 아직 50세는 아직 어린 나이다 좀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힘당 입장에서는 좀 이제 이게 서운하게 보일 수 있지만은 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나마 이 다행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쨌든 경륜이 충분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더민당 측의 문제점 이걸 그대로 이어받지 않는다면은 뭐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를 위해서는 특히 윤석열 정부로서는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오히려 모든 것이 잘 이제 굴러갈 수도 있고 경제 정책이라든지 지방 정책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그럼 김은혜 후보는 왜 그럼 이제 이렇게 나서게 됐냐?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을 받았다. 근데 윤심을 받은 사람이 두 명이 있죠. 김은혜 후보 말고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김은혜 경기지사 이 양반 둘이 이제 투톱 그야말로 젊은 이제 50대도 아니고 50세 한 살 한 살 넘나드는 정도죠. 50세의 젊은 뉴 리더로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낙점을 받았다고 그렇게까지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도자는 자기보다 나이가 차이가 충분히 나는 사람을 이제 가치를 이어받을 후계자로 이제 낙점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근데 50세 하면 한참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나이가 많은 충분히 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죠. 젊은 사람 나이로는 50세대 해가지고 상당히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게 아직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보니까 이제 지방선거, 자치단체에서도 55세 돼서 당선된 사람이 어디 최연소 지방, 이제 어느 지방에서는 최연소 지방자치단체장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러면 당장 반문이 나올 겁니다. 아니 미국엔 뭐 오바마 대통령 40대 되었고, 케네디, 그리고 유럽의 여러 가지 40대, 그리고 지도자들이 활약하는데 50세가 이제 어리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말도 안, 사실 그런 물량적인 그런 비교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준석 당대표가 있죠. 그런데 제가 너무 중요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걸 좀 뜸들이고 좀 늦게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50세가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린 사람으로 봐야 되는가? 이것은 뭐냐면, 인간은 10세에서 20세에 공부를 하죠. 그리고 대개 한 25세 정도까지 대학 교육, 이제 이 정도를 끝내고, 근데 교육의 목적은 뭡니까? 사회에 나가서 겪고 배워야 할 것을 학교에서 미리 배워가지고, 사회에 나가의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사회에 나가서 쓰일 여러 가지 이제 개념, 그런 걸 미리 파악해가지고 미리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육은 어떻게 되냐면은, 10세, 20세 돼서 어떤 기능적인 암기 공부는 되지만은, 25세,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할 나이가 되어도, 영어는 어느 정도 배웠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말에서의 그러니까 그 개념, 이제 교육은 자기 언어를 배우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가서 중급 정도 올라가지고 자기 언어의 이거 최고 개념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때 어떻게 배우냐면은 영어로 수평 이동을 합니다. 언어 사고의 수직 이동을 하지 않고, 이제 고급 사고를 하지 않고, 영어 배우느라고 청소년, 젊은이를 다 바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영어로 가서, 물론 전공도 배우지만 영어로 고급 개념을 도달하냐면 대개는 그렇지 못합니다. 영어 중급 개념에서 주저앉고 맙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단어의 몸에 배인 언어가 아니라서 감이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 대부분은 이렇게 그 자체의 이제 고급 개념으로 가지를 않고 이 중간에서 이렇게 주저앉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고급 개념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학자나 최고 지식인들이나 알아야 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죠. 고등학교 수업을 충실히 받거나 대학교 수준, 심지어 고등학교 정도라도 충실히 배우면 충분히 개념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얘기하는 겁니다. 다름 아닌 자기네 국어의 고급 개념이죠. 그걸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20대 때도 모르고 20대 후반 돼서 취직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고 30대, 한 40대 이때쯤에, 근데 사회에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학습의 능률이 훨씬 떨어지죠.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학교에서는 3, 4년에 배울 수 있는 걸 사회에서는 10년, 20년 가서 배웁니다. 그래서 한 40대 중반 정도 돼가지고 겨우 이제 고급 개념들을 파악하든가 그렇게 늦게 해서라도 배웁니다.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명목상 고급 지적 직업을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외국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나라에서 이제 20대 이렇게 젊은 때 받아야 할 교양 수준, 그래가지고 30대에 이제 응용력을 길러서 40대 되면 이제 총괄적으로 드디어 이제 자기를 배운 지식을 활용하기 시작하는 나이죠. 30대까지는 이제 조금 밑에서 이제 배우다가, 그래서 이제 40세 정도를 세계의 어느 나라든지 좀 대통령이라든지 그렇지 가능한 나이로 보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그런데 우리는 사실 40대가 돼도 한 빼기 10 정도가 아니라 한 빼기 15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외국의 25세, 한 40세 정도가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년 전이죠. 꼭 그때 쓴 글이 있는데, 그러니까 청자년 리더의 재교육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한 세대가 제거된 한국의 엘리트라는 제목으로,
여권에서는 40대 총리를 내세우려 했으나 여의치 않은 바였다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2011년 이전에 그 김태호 총리 당시에 40대를 이제 총리로 내세우는 파격적인 실험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성공하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자진 사퇴했죠. 어떻게 밀려가지고 그리고 야권의 비교적 젊은 예비 대선 주자도 이제 어떤 포괄적 책임을 감당하기엔 역부족하여 물러섰다. 이제 그건 아마 이제 그때 유시민 씨를 두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맞는 거죠. 그러니까 김태호, 유시민 그리고 그 당시 오세훈 시장 상당히 젊어서 서울시장을 했는데 정치적 실험 실패가 더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제 그 뜻대로 이제 서울시의회가 방해한다 해서 뭐 무상급식 별로 이제 호소력이 있지 않은 그런 주제로 이제 이건 뜻대로 안 되면 사퇴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 사퇴해가지고 본인의 정치적 행로는 물론 그 당에도 엄청난 피해를 줬죠. 이것도 이제 뭐 정치권 세대 교체한 삐걱거리는 그때부터 거였죠. 오세훈 시장 너무 젊은 사람이 시장이 되어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은 뭐 발탁이 잘못된 게 아니라 당시 최고 엘리트들인데 그 최고 엘리트들인데 왜 그랬냐? 그 단지 10여 년 연륜 차이에 의한 경험 부족으로 그런 건가? 40대 그 당시에 지도자라고 내세웠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죠. 사원국보다 쉽지 않은 미국들도 40대 지도자가 담당하는 경우가 있었고 우리 한국의 경우도 얼마 전까지는 젊은 지도자도 박정희 대통령도 뭐 그때 40대였고 뭐 그러니까 그때도 큰 탈 없이 했었다 이거죠. 전두환 대통령이 시작할 때도 40대였죠. 그런데 이게 세대 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 뭐냐면 중국은 이제 문화혁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엘리트들을 전부 제거했죠. 그래가지고 문화혁명 이후에 대를 이은 엘리트들이 없어서 원로 세대가 권력을 이양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경우는 1970년 교육혁명으로 이렇게 아주 쉬운 글만 쓰게 됐죠. 이것이 그런데 특정 분야, 전공 분야는 어차피 전문 용어를 쓰지만 일반 대중을 향한 뭐 정치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그런 게 통용이 안 되니까 어떤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이 통용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떤 보편적인 소통을 하다 보니까 대중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삼고 있는 정치 문화는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지적 대화가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그런 세대에 이제 돌입해 왔으니까 정치 문화적으로 당시의 문화적 지식인도 무게감이 훨씬 덜하다고 이미 얘기했죠. 그때부터 이제 진중권 씨가 대표적 문화 지식인으로 나섰지만은 이전의 뭐 이원영 뭐 그런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그 함량 그런 이제 무게감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1970년도 이후에 피교육 세대는 20대에 기본 지식을 갖추고 30대에 적응을 훈련하여 40대에 이제 자기 체계를 갖추고 시작해서 이제 그런 지도자로 나서는 게 아니라 40대도 이미 실제 이제 새로운 개념을 배워가는 시기에 불과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50대도 아직 젊은 상태이고, 그러니까 10년 만에 사회에서 배우는 건 훨씬 늦죠. 학교에서 10년 만에 배울 수 있는 것, 사회에서는 20년, 30년 지나가야 배웁니다. 그러니까 50대 후반 정도는 돼야 아마 어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나라에서의 대학 교육, 20대 중반에 갖출 수 있는 지적인 교육을 그 어떤 개념을 아마 좀 파악할 정도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2년 이후, 그리고 더 확실히는 1976년인가 평준화 세대 이후로부터 특히 많이 자질이 떨어졌다고 말씀드린 바 있죠. 그 이후 세대들은 그 평준화 이전 세대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과거에도 이제 올드보이 민주당에서도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던 때가 있었지만은 지금 이제 어떻게 물리적으로 자꾸 세대 교체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삐걱거리고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이미 오래전에
앞으로 문제가 있을 거다고 얘기하는 건 이 재교육이 필요하다. 재교육은 뭐냐면 특정하고 구체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문제나 상황에 마주했을 때 피상적인 현상 그 이상의 깊이를 살펴보고 분석하는 습관. 그런 것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근데 아까 한동훈 장관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그럼 왜냐? 모릅니다. 이제 한동훈 장관은 그런데 특히 또 이제 윤 대통령이 뭐 영어에 능통하다고 뭐 법무부 장관이 영어에 능통한 게 얼마나 뭐 중요하지 모르지만 그래도 영어에 능통할 정도면은 이제 어떤 고급 어휘 개념을 어느 정도 안다는 얘기는 되죠. 그러니까 배경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나이에 맞는 정상적인 교육, 아무리 교육 제도가 좀 잘못됐어도 자기가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으니까. 또 이준석 대표는 아시다시피 5년 정도, 그러니까 하버드를 갔다 왔으니까 거기선 제대로 된 교육이죠. 대학 교육에서 완전히 지적인 어휘를 충분히 구사하고 그럴 수 있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이제 그런 것에서 조금 거기선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청장년 우리 경우는 빼기 15 정도는 해야 제 나이 값을 한다는 거. 55세가 아마 외국에 40세 정도 된다 이거죠. 이제 물론 또 한동훈 장관은 임명만 무사히 됐다 뿐이지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김은혜 후보도 아예 기회에도 주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이 강용석 상대방이 아니라 단일화 후보가 비아냥했듯이 깜냥이 아니다라는 소리는 뭐냐면은 이게 타협을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후보 자기 스스로 이제 단일화를 하든지 어떻게 상대방을 설득해서 이제 사퇴를 시키든지 충분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당대표나 이제 그런 윤 대통령 그 자기 윗사람들 눈치만 보고 이렇게 그걸 제대로 대처를 안 했으니 이것도 지금 이미 한 번의 한두 달만의 그 기회 동안에 능력 검증을 충분히 못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비록 11년 전에 그때는 그렇게 좀 미숙한 행위를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60세가 넘어가지고 상당히 이제 원숙하고 모범적인 일단 시민들의 평가가 그러니까 일을 잘한다고 이제 오세훈 시장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제 보수 정당의 지지율이 50% 남짓이 될까 말까 한 데서 60% 70%의 지지율을 받으니까 상당히 이제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예전에 김두관 다른 당 후보지만 경남지사를 겨우 된 다음에 그 대통령 후보 나오겠다고 1년 반이나 됐나 그게 사퇴해가지고 이제 결국 자신의 정책로도 그렇고 어긋났고 그 당에도 상당한 피해를 줬죠. 근데 오세훈 시장 충분히 지난 대선 비호감 대선 말이 많고 그랬을 때 흔들릴 만도 했지만은 이제 서울시장을 확실하게 한다. 전혀 그렇지 않은 성숙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대선을 이제 지나가게 했고 이번에도 성공적으로 대선에 성공했죠. 그러니까 연륜 10여 년간의 사회생활 그것을 방황 생활로 이제 많이 배운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쨌든 아직은 지금 세대 평준화 세대 이후 70년대도 초등학교 70년대 초등학교 수업 세대 76년도 이후 평준화 세대 이 세대들은 적어도 진짜 좀 안 된 말이지만 60세는 돼야 뭔가 조금 알아야 되지 50대 지도자 40대 지도자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 아니면 정말 섣불리 얘기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금 이제 11년 전에도 했던 얘기지만 지금도 역시 확인하는 그러한 결론이라고 하겠습니다.